음악은 이미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치유 효과가 밝혀지고 있는데요. 좋아하는 음악이나 증상에 맞는 음악을 들으면 면역력이 올라가고 우울증이나 불안감을 날려버리는 효과도 있고,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겪게 되는 불안감이나 통증이 완화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음악을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리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신체적 증상을 치료하고 완화하는 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역량에 힘입어서 요즘은 영화에 삽입되는 영화 음악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영화 제작자들이 관객들이 영화 속 배경음악이나 노래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치유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사운드가 특화된 영화관들이 속속 생겨나면서 관객들은 듣는 음악에서 싱어롱을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영화 음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또 영화보다 영화 음악이 더 유명해지고 흥행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OST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제작자에게 외면할 수 없는 큰 수익원이 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배경음악이 가지는 효과는 다음과 같은 것들인데요. 첫째, 영화 장면에 어울리도록 작곡하고 작사를 해서 관객이 영화에 더 몰입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 삽입된 음악이 감정선을 부각시키고 메시지를 더욱 강렬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전하고자 하는 감정이나 메시지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줍니다. 그런데 영화의 장면의 몰입감을 높이는 정도를 벗어나서 아예 등장인물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대사로 전달하는 대신에 노래를 불러서 전달하는 영화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대사를 대신해서 음악으로 채워서 관객들의 호응을 불러일으켜야 하니까 음악이 얼마나 영화의 분위기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음악을 배우가 얼마나 소화를 해서 잘 전달하는지, 또 음악의 대중성을 얼마만큼 갖고 있는지가 음악 영화의 성공과 흥행의 중요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영화 비긴 어게인은 그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잘 갖추었는데요. 첫째, 음악이 영화의 분위기와 메시지를 잘 전달하고 있고, 두 번째, 대중들이 좋아하는 배우 키이라 나이들리, 마룬5의 멤버 애덤 리바인이 음악을 잘 소화해서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대중성에 있어서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뉴욕의 어느 뒷골목에서 실력은 있지만 성공에서 밀려나 있는, 그리고 자신들의 별 볼 일 없는 그저 그런 일상에 똑같은 반복이 지루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무명의 아티스트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의 노래는 뉴욕이라는 도시의 소음을 있는 그대로 흡수해서 녹음되었습니다. 이들은 뉴욕의 뒷골목, 보트 위, 지하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올려다 보이는 건물 옥상에서 노래를 했습니다. 이 밴드를 결성한 사람은 댄과 그레타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특별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밴드를 결성하고 앨범 작업을 하게 된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댄은 사업 파트너 사울과 함께 레이블 디스트레스 레코드라는 꽤 유명한 음반 회사를 세우기도 했었던, 한때 무척 잘 나가던 유명 프로듀스였습니다. 파트너 사울이 상업성을 추구하며 승승장구하는 것과는 달리 댄은 초심을 지켜나가지만 상업성에서 실패합니다. 아내와도 별거 중이었습니다. 댄의 아내가 바람을 피웠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술에 취해서 살고 있었죠. 계속해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입지가 좁아진 댄이 사울과의 의견 차이로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술에 취해서 차에 뛰어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바에 들렀는데, 거기서 그레타가 기타를 연주하며 부르는 노래를 듣게 된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드럼, 피아노,
첼로 등이 함께 반주하는 멋진 연주곡으로 완성시키며 전율을 느낍니다. 성공할 것 같은 감을 가지고 그레타에게 음반 작업을 하자며 명함을 건네게 됩니다. 사실 그레타도 댄과 마찬가지로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레타는 그녀의 음악적 파트너이자 연인인 데이브가 메이저 음반 회사하고 계약을 하게 돼서 뉴욕에 함께 왔는데 데이브가 그레타를 배신하고 바람을 피웠습니다. 배신의 상처를 안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친구 스티브의 바에 들렸던 것입니다. 댄의 제안은 그레타에게 아픔을 잊고 몰두할 수 있는 도피처이며 새로운 출발의 기회였을 거고 댄에게도 새롭게 프로듀스로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흙 속에 묻혀있던 진주를 발견했다고 생각한 댄하고는 달리 댄의 친구 사울은 그레타의 노래가 상업성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서 음반 제작비는커녕 데모 테이프를 만들 수 있는 자금마저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뉴욕 곳곳을 무대로 만들어서 음반을 만들기로 합니다. 그리고 묻혀있는 무명 아티스트들을 모으고 댄 덕분에 성공한 가수의 자금 지원으로 비긴 어게인 하게 된 것입니다. 어게인에서는 음악에 대한 두 가지 방향성이 대비돼서 나옵니다. 대중과 소통하며 상업성을 중시하느냐, 음악 자체의 순수성과 아티스트가 추구하는 가치를 지키기로 하느냐로 대비됩니다. 어쩌면 이것은 영화 원스에서 순수성을 추구했었고 비긴 어게인에서는 상업성을 동시에 추구한 영화감독 존 카니의 음악에 대한 자신의 갈등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긴 어게인은 상처와 좌절을 극복하고 다시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게 가장 큰 주제이지만 음악을 통해서 금이 간 관계를 회복한다는 메시지를 중요하게 부각시킵니다. 관계의 회복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비긴 어게인은 스플리터를 이용합니다. 댄과 그레타가 스플리터를 끼고 함께 자신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공유하며 길거리를 누비고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풀어내고 치유합니다. 댄과 댄의 아내가 스플리터를 이용해서 음악을 공유하고 함께 들으며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스플리터는 각자의 이어폰을 연결해서 함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Y자형 커넥터입니다. 이 스플리터가 비긴 어게인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고 유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스플리터를 통해서 음악을 함께 공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스플리터는 서로 연결되고 관계가 회복되며 치유가 일어나는 상징적인 물건입니다. 댄은 아내와 함께 가족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레타도 성공한 뮤지션인 남자친구 데이브를 다시 만나서 데이브에게 사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데이브가 음악에 대한 지향하는 방향성 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자신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레타는 이제 완벽하게 데이브를 정리하고 홀로 서기를 합니다. 주인공들의 비긴 어게인은 관객들도 비긴 어게인을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기획사를 통해서 음반을 내고 성공을 이루는 게 아니라 전통적이고 보편적인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시작을 해서 승리를 이루어내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사회적 기회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에게 대리만족과 도전에 대한 용기를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멋진 음악과 삶의 활기를 주는, 삶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영화 비긴 어게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